네, 전국 곳곳에 쏟아진 장맛비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부터 산사태까지 각종 재해에 대처하는 요령을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로도 내보내고 있는데 네. 비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도시 침수 피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 이제 지역의 침수 그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알다시피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장기간에 해서 뭐 자주 비가 왔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간접적인 요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는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네. 그 파헤친 부분에 의해서 어떤 옹벽이나 절벽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땅은 빗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발로 인해서 빗물이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면 이걸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낮은 저지대에서는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비가 덜 왔다 하더라도 네. 계속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침수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늘 불안한 곳 중 하나가 강남 그 네. 부분일 것 같은데 작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수 피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에 지리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네. 가장 지금 요인은 뭐냐면 지금 강남역 주변으로 뭐 양재, 서초, 신사, 뭐 역삼역보다도 10m 이상이 낮아요. 10m 이상이 낮기 때문에 네. 비가 많으면 전부 강남역 쪽으로 물이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는데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물에서 있는 이물질이나 쓰레기,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배수 관로가 크더라도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침수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가 침수되곤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또 당황할 것 같은데 이럴 네. 때 대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네. 보통 이제 사거리 정도가 일반적으로 지대가 낮거든요. 근데 사거리에 진입하려고 딱 하니 차 이제 바퀴가 어느 정도 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여기서 좀 고민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운전을 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뒤로 백을 할까? 아니면 유턴을 불법이라도 되돌아갈까라고 네. 하는데 운전자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가지라고 하는데 지나가면은 이미 중앙에 갔을 때는 이제 차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네.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차 수위가 높아지면은 문이 열리지 않아요.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뭐 유리창을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리창도 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서 탈출을 해야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차 안에 동승자가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상황보다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더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또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제 길을 걷던 남매가 맨홀에 네. 빠져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폭우에 이제 땅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사고 났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맨홀이라 하면은 사람이 그 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맨홀이 있으면 그 맨홀이 지하로 인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된 부위에서 지금 물이 한 홀과 다른 한 홀이 있으면은 한 홀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그 높은 쪽에서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서 솟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지금 물이 쏜살같이 들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소용돌이 친 그곳에서 지금 사망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이 더 지나면 두 홀이 문에 잠길 정도 되면 이미 물이 흐르지 않고 다 고여 있어요. 네. 그러나 조금 전에 물이 솟구쳐 있었던 곳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면 이미 익사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때 항상 주의를 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도로 가장자리에 맨홀이 주로 있거든요. 네. 거기를 피해야 되고요. 도로는 안 가고. 근데 인도에는 주로 없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인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에 갈 때는 뭐 보이지 않아요. 또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안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지만 그래도 간다라고 하면 정말 조심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충남 일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산사태가 나서 4명이 또 고립이 됐다가 2명이 숨졌고요. 농정기
곳곳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조 증상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갑자기 이제 뭐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러나 차가 지나가는 경우에도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떤 굉음 소리가 난다든죠. 네. 굉음 소리가 왜 나냐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 지금 집안이 무너졌다는 소리거든요. 파괴된 소리거든요. 그러는데 또 물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갑자기 나오지 않던 곳에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나와야 될 곳에 물이 또 나오지 않아요. 네. 이 이야기는 또 집안 안에 있는 어떤 물길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오던 것이 안 나오고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면 나무가 고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경사지에서 나무가 뭐 쓰러져 있다 할지 아니면 돌이 내려온다 할지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도로를 지나가는데 산사태 일보 직전에 길이 있어요. 네.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차의 무게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차의 진동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말 주의하는 수밖에 없고요. 정말 돌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네. 이 돌에 의해서는 차가 무너지지 않지만 큰 돌이 떨어지는 이런 1차 단계,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차를 놔두고 대피하는 이런 그 행동들이 꼭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비가 내리다 햇빛이 반짝하다가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안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좀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전한지. 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네. 웬만한 아파트 같은 데는 무너지지 않아요. 유리창이 깨진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지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네. 오래되거나.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떤 옹벽이나 이런 경사면에 의해서 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뭐 SNS나 뉴스를 보면서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뉴스가 없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에 어플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안전 디딤돌입니다.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안전 디딤돌을 보면 내가 있는 위치에 내 산 주위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고요. 행동 요령까지 있거든요. 네. 밤에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알려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물이 들어찼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불안감이 많이 클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대피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형 사고가 네.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정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침수 경보제입니다. 예. 침수되고 있다는 경보를 발령을 하거든요. 이런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정말 대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정상이었으면 되는데 약간 그 좀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피를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5호 담당자라고 해서 5명이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약자를 지금 담당하고 소통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피를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네. 물이 뭐 순식간에 쏟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장맛비에 또 서울, 인천 등의 신축 아파트에 이제 비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입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신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뭐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설계가 잘 돼 있더라도 설계대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막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잔해물들이 있어요. 이 잔해물들이 지금 배수로 입구를 막는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배수로가 잘 돼 있더라도 설계나 건축이 잘 돼 있더라도 우리가 욕조에 물이 막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멘트나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나 점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 여름 장마는 또 이상하게 밤에만 많이 유독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밤에 지금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정말 확인이 안 되거든요. 특히 내가 어디 밖에 안 나가면 제일 상수인데 네. 그렇더라도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 있는데 내가 위치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산이 있는지 아니면 절개지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관악산이나 우면산을 비교하면 네. 관악산 같은 경우는 산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반대로 땅이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리는 빗물로 인해서 홍수가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토질이 관악산보다 응집력이 약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이 되는데 밤에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는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네. 꼭 어플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내 위치가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초면의 어떤 장소에서는 그보다도 다른 상황보다도 더 서두르게 대피하고 귀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라서 홍수 위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댐이 원료를 해서 이제 주민들이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미리 알진 못하겠지만 어떻게 좀 대피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행안부에서 뭐 기상청에서 뭐 서울시에서 막 시범적으로 올해는 발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그 발령 문자들이 어떤 스팸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위험한 곳에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주변 상황을 모르니까 특히 뭐 뉴스 같은 걸 봐야 되고요. 특히 또 이상이 징후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인들하고 연락을 하고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피를 할 때 네.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뭐 휴대폰에 뭐 배터리나 이런 걸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상비약 것뿐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일 하루에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네. 대피할 때 이런 것들은 꼭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약을 휴일 같은 경우 뭐 제조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꼭 가지고 대피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도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가장 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꼭 지금 이 상황에서 외출을 삼가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여행을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때문에 해버리면 그 비용이 전부 손실된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을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사고의 전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고 꼭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을 경우라도 내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네. 뉴스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요. 혹시 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물이 흐른다 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들어온다 하면 또 2차적으로 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전이나 가스 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고 위험하면 좀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이렇게 플러그를 빼놓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